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성열 건강교실이라고 있거든요. 김희한님, 강상남님은 이건 처음이시죠? 저번 주부터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 환자분들만 모시고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것도 그때그때 물어보셔도 되고 뭐 이런 거거든요. 부담 없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요거 이제 촬영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촬영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라고 인터넷에 올려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보셔도 되고 또 다른 분들도 또 참고를 하시라고. 저만 나오니까 뭐 앞에 계신 분 안 보이니까 그런 거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번 주에 미세먼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미세먼지 하기 전에 숨 쉬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호흡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진행하는 거가 이제 무조건 건강 문제에 대해서 나열식으로 하는 것보다 좀 이해를 하시면서 하시도록, 왜 이게 나쁘고 왜 이렇게 해야지 좋은지 좀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할 의욕이 생기잖아요. 무조건 암기해서 과일만 먹어라, 뭐 담배 피지 마라, 마음에 잘 안 와닿죠. 그러니까 왜 담배를 피워야 되지 않아야 되는지, 왜 과일을 먹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는 쪽으로 원리를 가르쳐 드려서 이렇구나, 이래야지 행동할 그런 의욕이 생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미세먼지를 하기 전에 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숨쉬기, 숨 쉬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의식적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시죠. 지금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네, 죽죠. 네. 그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중요하구나. 김혜아님, 요번에 제가 특별 초빙한 게, 저번 주에 우리 김혜아님이 저한테 오셨는데 여기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갈비뼈 맞으시죠? 그때 느낌 어떠셨어요?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크게 어떻게 저한테 오셨죠? 네. 갈비뼈가 아파서 오셨어요.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봤는데 갈비뼈가 부러지셨어요. 갈비뼈 골절. 그리고 입원해 계신 거거든요. 어디 부딪히셨어요? 네? 부딪히셨어요? 갈비뼈? 예, 아니 넘어져갖고 네. 화장실에서 네. 이제 화장실에 나오면 이 사람 눈치장에 뭐 화장실에 이제 네. 세수하고 할때 화장실에 기운서 나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 붙이지 마. 네. 네. 몰랐던 거예요. 며칠 지난 걸로 알고 있어요. 넘어지실 때 여기 부딪히셨어요? 그래서 아프셨군요. 저한테는 저번 주에 그 얘기 안 하셔서, 저는 이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왜 부러지셨을까? 그게 그랬는데, 네. 근데 우리 김혜아님은 넘어져서 부딪혀서 부러지셨는데 가끔 기침만 해도 부러지시는 분들 있어요. 기침만 해도. 호흡하시다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호흡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있죠. 숨 쉬는 거 말고 또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사는 데 있어서. 사는 데 중요한 거. 먹는 게 중요하죠.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먹는 게 중요할까요? 숨 쉬는 게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숨 쉬는 게 중요하죠. 먹는 거, 숨 쉬는 거. 이렇게 숨 쉬는 거, 먹는 거. 우리 강천모님은 숨 쉬는 게 중요하다. 우리, 아니, 숨 쉬는 네네. 거. 그 자체가 네. 숨 쉬는 거. 네. 뭐 분분한 의견인데, 그러니까 안 먹고 얼마만큼 살 수 있는가, 이거를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안 먹고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대략 일주일.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일주일 더 살 수 있다. 한 달. 근데 이게 이제 안 먹고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 안 먹고서 계속 있어 보라고 하면은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실험을 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통계를 뽑아봤냐, 조사를 해봤냐 하면, 사고가 났을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이렇게 깔렸거나, 어디 탄광이 무너져서 이렇게 깔렸거나, 뭐 이랬을 때, 구조를 했을 때 얼마나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 이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한 달 정도. 우리 이성님 맞히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벌레도 잡아먹고 뭐 이러는 거죠. 나중에. 처음에는 이거 내가 이걸 먹어야 되나 그러다 살려고 막 먹죠.
그렇게 해서 조사한 게 아무 벌레도 먹고 자기 소변도 먹고 이래가지고 한 게 한 달 정도 된대요. 그리고 그 아주 많이 건드신 분들은 75일까지 있으세요. 75일까지 갇혔는데 살아서 나온 기록이 있어요. 근데 숨 쉬는 거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몇 분이죠? 몇 분. 입 막고 코 막고 있어 보세요. 한 1분 넘어가면 헉헉 되실걸요? 1분도 안 될걸요? 네. 아니, 이거는 2, 3분이에요. 네. 그래서 5분이 숨을 꽉 막으면 5분 있다가는 뇌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머리가 죽기 시작해요. 죽기 시작하고 의식을 잃는 거죠. 산소 공급이 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산소거든요. 산소가 없으면 뇌가 금방 죽어요. 15분이 지나면은 아예 돌이킬 수 없는 뇌사가 돼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고맙고 중요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1분에 우리 폐에 어느 정도의 공기가 왔다 갔다 거릴까 생각해 보셨어요? 1분 동안에 대략 페트병 몇 개, 페트병 몇 개 정도, 페트병 기준으로 몇 개 정도 생각하세요? 1분에. 폐 속에 있듯 꽈리 주머니라는 게 엄청나게 많다고. 아유, 우리 조영진님 많이 하시네요. 맞아요. 그게 폐라는 게 허파 꽈리가 있어요. 이게 포도송이 같이 몽글몽글 돼 있거든요. 이게 스펀지 같이 돼 있어요. 스펀지. 그래서 면적이 아주 넓어요. 그래서 1분 동안에 2리터 생수병 있으시죠? 큰 생수병. 그거 한 3개, 4개 정도가 공기가 왔다 갔다 그래요. 우리 폐. 상상보다 많지 않으세요? 되게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 숨을 잘 쉰다는 거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부터 드려볼게요. 그래서 숨 쉬는 거를 제가 이제 해부학적인 걸 좀 그려볼게요. 숨 쉬는 구멍이 어떻게 생겼는가. 대부분 아시는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숨 쉬는 게 맨 처음에 어디로 들어올까요? 코로 들어오죠. 이렇게 코가 있어요. 코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건 입이에요. 입이 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미술 시간이었어요. 이 그림을 최선을 다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게 코예요. 코 아시죠? 코를 통해서 이제 공기가 쭉 들어오겠죠. 근데 코 막아보세요. 코 막아도 숨 쉴 수 있나요? 입으로 쉴 수가 있어요. 코하고 입하고 통해 있어요. 우리 몸은 이렇게 통해 있어요. 이렇게 통해서.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만나요. 여기가 이렇게 만나요. 응? 코하고 입하고 만나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인두, 좀 어려운 얘기로 여기 인두라고 그러고 여기를 후두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두, 후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혹시 식도는 기도. 여기 기도라고 해요. 기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구멍을. 여기 또 가면 여기 기관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기관지. 기관지가 또 딱 내려가면은 우리 양쪽에 허파가 있잖아요. 2개로 나눠져요. 2개로. 허파가 양쪽에 있거든요. 이게 2개로 싹 나눠져요.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져서 폐가 이렇게 가서 붙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숨 쉬는 거거든요. 숨을 쉬면 이쪽으로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와요. 코로도 들어오고 입으로도 들어오고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슉슉슉슉 들어가죠. 슉슉 들어가죠. 이게 숨을 들이쉬고 우리가 숨은 뭐 때문에 들이쉬죠? 산소를 먹기 위해 산소. 그래서 숨 차신 분들 여기 산소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숨 찰 때 우리 김희수님 산소 많이 하시는 산소를 먹기 위해서 산소를 들이받기 위해서 이거 내쉬는 건 뭐 때문에 내쉬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예요. 산소를 흡수하고 노폐물 이산화탄소를 내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산소를 흡수 못 하겠죠. 대표적인 게
우리 코 고시는 분들 있잖아요. 코 고시는 분들. 여기도 계시긴 한데. 잠잘 때 코 되게 많이 고시는 분들 있어요. 그걸 심하면은 수면 무호흡증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코 고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한 10초, 1분에 한 10초 정도 숨을 멈추세요. 아, 계시는군요. 누구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숨을 멈춰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불안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옆에 분들만 아시지 자신은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산소가 제대로 흡수가 안 되죠. 이거 수면무호흡증. 이게 수면무호흡증이 심하면 다른 문제가 많이 생겨요. 고혈압도 생겨요. 혈압도 높아지고 산소가 흡수가 안 되니까 이 폐하고 아주 길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심장이거든요. 심장병이 생겨요. 심장병. 그 수면무호흡증 자체가 문제도 되는데 산소 흡수가 안 되니까 머리도 아프고 막 이렇게 되는데 다른 문제가 많이 생겨요. 수면무호흡증은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잘 때는 여기에 있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근육이 우리가 깨 있을 때는 팽팽하게 고무줄 팽팽한 것처럼 팍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잘 때는 이게 느슨해져요. 고무줄은 팽팽할 때 얇아지죠. 팽팽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두꺼워져요. 두꺼워져요. 여기 있는 근육들도 우리가 깨 있을 때는 팽팽해져서 얇아져요. 근데 자고 있을 때는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는 데다가 수면 무호흡증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등치 좋으신 분들이에요. 비만이신 분들. 지방까지 같이 있어서 여기를 막아요. 그래서 숨을 탁탁 멈추시고 막 이러시는 거거든요. 그게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코의 여기, 요 부위. 요 부위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물질이 있어요. 무슨 물질이 나오느냐? 일산화질소라는 거 나와요. 일산화질소. 이거 밖에서 프린트를 하시네요. 일산화질소라는 게 나오는데 이걸 영어로 NO 뭐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아주 좋은 물질이에요.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기분을 좋게 해요. 이 종이 드릴게요. 네. 가져가세요. 우리 몸속에서 기분을 좋게 해요, 얘가. 기분을 좋게. 근데 이게 호흡을 잘 못하면 흡수가 안 되고 바로 코 옆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숨을 잘 흡수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하면 흡수가 안 되고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코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코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작용을 하냐면 기분을 좋게 해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요. 혈관 확장.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병이 대부분이에요.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병이 뭐가 있을까요? 뭐 당뇨 네, 당뇨도 결국은 혈관이 좁아져서 합병증 생기는 거고요. 심장병도 혈관이 좁아져서 다 심장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많이 섭취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이게 저절로 나오는데 얘를 섭취 안 하면 혈관이 더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가지 말고 이쪽으로 섭취를 숨쉬기를 잘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막히고 좁아져서 얘가 들어가면 걔네들 약 같은 약보다 더 좋은 약이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데 이걸 잘 섭취 못하면 아깝잖아요. 네. 그냥 나가버려요. 깊은 숨을 안 쉬시면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나가고 여기 코막힘 있으시면 그냥 나가고. 네. 또 어떤 작용도 하냐? 피부도 좋게 만들어요. 피부도 좋게 만들고 탈모도 예방한다고 그래요. 탈모. 아주 만병통치죠 거의. 네, 아주 좋은 내재적으로. 그래서 숨을 잘 쉬셔야 돼요. 이제부터 숨을 어떻게 쉬셔야 되는가. 이게 오늘의 테마예요. 숨 잘 쉬시는 법. 네,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진행을 할게요. 아무 질문이나 괜찮습니다. 전 질문하는 걸 좋아해요. 강상남님 생각나시면 팍팍 질문하세요. 아니, 대부분 네. 운동을 하게 되면 가쁜 숨을 쉴 때, 네. 숨 쉴 때는 그냥 들이마시자마자 내뱉게 되잖아요. 운동하실 때. 좀 일산화질소는 몸에 흡수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긴 한데 근데 운동의 효과가 또 있으니까요. 운동의 효과는
또 요거 섭취 말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요거 섭취는 조금 이따 제가 안정시에 섭취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안정시에 어떻게 섭취를 하는가. 운동은 좋습니다. 이거 섭취하려고 계속 운동 안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운동의 효과는 이거보다 더 좋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보다 좋은. 그래서 이제 몸속에 이제 다음 시간에 미세먼지 할 텐데 우리 몸속에 미세먼지나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이런 게 들어왔다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가정을 합시다. 세균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보죠. 어디로 들어와요? 코나 입으로 들어오겠죠. 코나 입으로.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요? 코털이 있어요. 코털. 우리 몸에 방어막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코털에서 일단 잡아요. 그래서 코딱지 만들죠. 코딱지 만들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했다. 그럼 여기에도 또 방어막이 있어요. 우리 편도라는 거 있잖아요. 편도. 편도가 이게 면역 반응을 좀 하는 거거든요. 걔네들이 또 방어를 해요. 그래서 가끔 편도선 막 붓고 그러는데 우리 몸에 방어 하나예요. 하나로 이렇게 붓고 거기서 싸우는 거죠, 막. 또 하나는 여기 들어가도 후두, 기도 이런 데도 손목, 조그만 코털 같은 것들이 막 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오면 잡아요. 잡아가지고 갑자기 우리 기침 팍팍 할 때 있잖아요.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작용이에요. 그런 작용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막 벽을 뚫고 침투를 했다. 침투를 하면은 이 털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때는 뭐가 오냐면 대식세포라는 애들이 와요. 대식세포. 이렇게. 저번에 제가 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면역. 우리 몸속에는 면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면역이 어떤 거냐면 우리 38선에 그 휴전선에서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애들이 들어오면 총으로 팡팡팡 쏴가지고 걔네들 도망가게 하는 거. 그 면역의 최고봉이 대식세포예요. 대식세포. 대장이에요. 대장. 얘가 세균이 여기 들어오면 다 가가지고 얘네들하고 싸워요. 근데 우리 전쟁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전쟁터에. 전쟁터가 황폐화되죠. 황폐화돼서 막 집도 무너지고 막 뭐 파하게 되고 잿더미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잿더미가 돼요. 이게 뭘까요? 가래예요. 가래. 네, 거기서 나오는 가래. 그래서 가래 나오시잖아요, 우리. 네, 가래가 나오면 이렇게 뱉으셔야죠. 뱉는 게 뭐냐면 기침이에요. 기침. 그래서 기침이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기침을 해야지 나쁜 찌꺼기가 나오거든요. 기침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제 환자들 중에 이제 말기 암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기침을 못 하세요. 기력이 없어서. 기침할 힘이 없으세요. 네, 기침할 힘이 없어서 거렁거렁 가래는 끓으시는데 기침을 못 해요. 그래서 호스를 이렇게 넣어서 이거 뽑아드리거든요. 그 정도로 기운이 없으신 거예요. 기침을 하실 수 있다는 거는 기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기침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기침하는 게. 기침은 적당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요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기관지 속으로. 여기 이제 확대해서 좀 더 그려드리면 아까 조용식 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허파꽈리들이 있어요. 포도송이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송이 같이 몽글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작은 스펀지. 이것도 이제 제가 크게 그려드려서 그렇지 아주 작아요. 비눗방울 아시죠? 비눗방울 같이 연약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저 깊숙한 곳에 있고 조그만 자극이 와도 깨져요. 우리 비눗방울에 하루살이 하나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눗방울이 터지죠. 하루살이가 담배 연기예요. 담배 연기. 담배를 태우시면 여기에 자극이 돼가지고 이게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병이 있어요. 담배를 많이 피셔가지고 허파과리 터지는 병. 뭐냐면은 폐기종이라는 병이에요. 이런 병이 있어요. 이게 폐기종이라고 그러거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갔어요. 네. 담배가 허파과리를 다 해가지고 그냥 또 하나 결핵을 앓은 후에 결핵 앓으신 분 몇 분 계시잖아요. 치료하고 나면 아까 우리가
몸속에서 결핵균이 들어오면 대식세포가 싸우러 가요. 결핵균 잡아먹으러. 팍 잡아먹으러 가고 결핵약이 딱 들어가고 그래서 결핵균을 촥 박멸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치됐습니다. 그러는데 상처가 남아요. 전쟁의 흔적이 남아버려요. 이게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서울에 폭탄 떨어지면 건물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없어져요. 일부가 없어져요. 그래서 결핵의 흔적은 계속 남아있게 돼요. 한번 결핵을 앓으셨으면 그 흔적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세요. 그것 때문에 이 헛박과리가 일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계속 숨이 차신 거예요. 다 치료가 되셨는데도 이 헛박과리가 일부가 없어지니까. 어떤 분들은 적게 없어지신 분들, 어떤 분들은 많이 없어지신 분들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돼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담배만 고혈압하고 당뇨 거의 여기 있으시면 다 있으시거든요. 거의 이런 병은 얘네들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벽을. 고혈압하고 당뇨는 이 벽을 딱딱하게. 이게 아주 비눗방울이 아주 부드럽게 돼 있어야지 산소가 들어오면 확 흡수하고 내쉴 때 이산화탄소를 슉 내보내고 이러는데 딱딱하면 이게 여기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는 그 자체를 잘 조절하셔야지 이런 합병증이 안 생겨요. 그러면 이게 생겼다고 우리가 그냥 아이고 이제 인생 끝났나 보다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잘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일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산소 섭취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준비한 게 있는데 빨리 오늘도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거나 또 하나는 병이 생기면 호흡하는 게 좀 달라져요. 어린애들 호흡을 잘 보시면 배로 호흡을 해요. 배로가 그러니까 복식 호흡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배 손 대보세요. 배가 숨 쉴 때 배가 부른지 안 부른지. 배 부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숨 쉴 때 배가 나온다. 숨 쉴 때 배가 나오세요? 숨 쉴 때 들이쉴 때 나오세요? 나오고 들이쉴 때 나오시냐고. 네. 일부러 쉴 때는 복식 호흡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일부러 쉴 때. 근데 무의식적으로는 복식 호흡 하시는 분들이 배로 숨을 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잘 보면 항상 배로 들이쉬고 내쉬고 숨의 기본이 가슴이 아니고 배예요. 어린애들은.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면 배에 기름기가 생겨요. 내장 지방이 많이 껴서 복식 호흡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호흡근이 약해져요. 호흡에 사용하는 근육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근육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복식 호흡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복식 호흡하는 것을 하루에 몇 번씩 하셔야 돼요. 저번에 제가 스트레칭을 꼭 하셔라. 우리 조용식님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 우리 몸은 이 나이가 들면은 윤활유가 다 떨어지거든요. 기름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서 기름을 쳐줘야 돼요. 외부에서. 그런 것처럼 이 호흡할 때 쓰는 근육도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하루에 두세 번씩 꼭 복식 호흡을 해서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좋은 물질을 흡수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프지를 않아요. 복식 호흡을 안 하게 되면 여기저기 아파요. 이 목, 어깨, 이 갈비뼈, 배 이런 데가 아파요. 그 말씀을 이제 좀 그림을 그려서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림을 많이 드리게 되거든요. 가슴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내려보세요. 오목한 뼈 있으시죠? 오목한 뼈. 그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세요. 이렇게. 평평한 뼈가 하나 만져주실 거예요. 갈비뼈 말고 정 가운데. 그런 뼈가 있어요. 우리 몸에 보면 이렇게. 그게 이 뼈예요. 이렇게. 이걸 흉골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흉골. 이거 다 만지셨어요? 이거 만지셨죠?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맨 위에 이거 기창뼈 하나 있을 거예요. 쇄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을 거예요. 네. 서군맨님 오셨구나. 아유, 중요할 때 오셨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제 서막이었고,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거 들어갔거든요. 이제 복식 호흡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배로 숨을 잘 안 쉬시는데, 배로 숨을 쉬셔야지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어요. 그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이제 흉골이 있고요. 쇄골이 있어요. 쇄골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두 개 만져보세요. 쇄골 만지셨어요?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맨 위에 이렇게 어깨까지 가요. 어깨까지. 이거 쇄골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갈비뼈가 쭉 만져 있을 거예요. 그 아래로 이렇게 만져보세요. 갈비뼈 하나, 갈비뼈 둘. 요게 여기 흉골에 가서 붙어요. 이렇게 가서 붙어요. 흉골에 가서 이렇게 붙습니다. 이게 12개가 있거든요. 우리 김혜아님은 10번째 거 부러지셨어요. 10번째 갈비뼈, 오른쪽 10번째 부러지셨거든요. 이게 이렇게 내려가요. 흉골하고 붙어서. 아유, 부러지셨죠. 여기 부러지신 분 또 있으세요. 강창원님도 되게 많으세요.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이게 이제 뼈고요. 뼈고, 근육을 이제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이 근육이 있을 거예요. 이 근육.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이거가 있어요. 흉골하고, 이렇게 연결된, 이 근육 만지셨어요? 이걸 흉쇄유돌기근, 이렇게 얘기해요. 흉쇄유돌기근. 근육이거든요. 근육이 이렇게 있어요. 또 하나. 이 근육 있어요. 이 근육. 이게 승모근이라고 그러는 근육이에요. 네, 승모근이 이 뒤쪽에 이렇게 흉쇄유돌기근 뒤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다 호흡에 쓰는 근육들이에요. 또 하나.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 한 갈비뼈와 그 다음 갈비뼈 사이에 근육이 있어요. 갈비뼈를 늑골이라고 하거든요. 늑간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그냥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근육이 있다. 우리 갈비 드셔보셨죠? 갈비. 갈비 보면은 근육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소갈비, 우리나라 전통적인 갈비를 봤을 때 그렇게 많고, LA 갈비 혹시 보셨어요? LA 갈비. 네, 그거는 뼈 사이에 요 늑간근이 잘 나타나요. 뼈와 뼈에 이렇게 뼈 사이에 이렇게 근육이 있거든요. 갈비와 갈비 사이에. 이것도 호흡에 중요해요. 근데 요거는 사람은 두 겹으로 돼 있어요. 바깥쪽에 있는 게 있고 요 안쪽에 있는 거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이게 바깥쪽에 있는 거는 호흡을 들이쉴 때 들이셔보세요. 이때 작용을 해요. 후 하고 내쉴 때는 늑간에 있는 안쪽 근육이 작용을 하거든요. 다 이게 조물주께서 참 오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게 있고,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호흡을 하는데 이용해야 될 것 중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으세요? 아직 안 나왔는데. 뭐 같으세요? 바로 여기 있어요. 횡격막. 이게 제일 중요해요. 횡격막이라는 애가 이렇게. 맞습니다. 이 가슴하고 배하고 사이에 딱 있어요. 안창살 드셔보셨어요? 돼지고기. 드셔보셨어요? 돼지고기 횡격막이 안창살이에요. 안창살. 얘가 안창살이에요. 근데 이게 횡격막. 소에서 안창살 드셔보셨어요? 소에는 안창살이라고 없어요. 네. 소는 안창살이 횡격이라고 안 하고 제비추리라고 그래요. 제비추리. 이거는 한 마리 잡으면 500g 나와요. 500g. 저도 못 먹어봤어요. 어디서 잘 구하면 먹을까? 이게 아주 얇아요, 소는. 우리 사람은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호흡을 어떻게 하는가? 들이쉴 때, 호흡을. 들이쉴 때는 얘가 땡기겠죠. 얘가 땡기고, 정상적으로는 얘가 아래로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숨을 내쉴 때는 얘가 아래로 내려가고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스타일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는 횡격막을 쓰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어렸을 때는 무의식 중에 이걸 썼는데 여기도 신경이 연결되거든요. 이 신경도 노화되고 그래서 또 아래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이고 그래서 이게 잘 안 움직이게 돼버렸어요. 이게 안 움직이게 된다면 어디를 써야 되냐면 얘를 써야 되거든요. 위쪽에. 아까 잡아드린 이 흉쇄 유돌기근, 승모근을 써야 돼요. 아무튼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얘네들만 쓰면은 얘네들이 과로를 하게 되죠. 과로. 이걸 안 쓰고 여기만 쓰면. 복식 호흡을 하지 않고 흉식 호흡을 하면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목, 어깨 이런 데 통증이 생겨요. 통증. 우리 강춘모님 제가 많이 치료해드린 게 요 근육이에요. 흉쇄 유돌기근하고 승모근. 많이 제가 찔러드렸잖아요. 그거 치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가 와서 그래요. 이걸 복식 호흡을 하지 않고. 또 하나는 얘네들도 늑간에 있는 갈비 근육도 무리가 약해져요. 이게 우리 몸은 잘 써야지 강해지거든요. 적어도 유지를 하려면 잘 써야 돼요. 조금이라도 하루에 몇 번씩은 써야 돼요. 근데 복식 호흡을 하지 않으면 위쪽만 쓰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이는 게 아주 미약하게 돼서 얘네들이 갈비 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늑간근들이 약해져요. 근육이 약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기침만 조금 해도 아파요. 기침 조금 하면. 그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감기 들어서 기침 몇 번 했는데, 여기 갈비가 아프다. 이 늑간근이 약해져서 그래요. 평소에 복식 호흡을 잘 하시는 분은 기침 몇 번 했다고 가슴 안 아파요. 그건 이제 호흡을 잘못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감기 걸렸다고.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끔 뼈가 부러져요. 우리 김혜아님 평소에 요거 늑간근을 이용한 호흡을 해서 있으셨다면 그거 부딪혔다고 갈비 부러지지 않거든요. 뼈가 약해져 계셨던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뼈가 부러지는 일도 생겨요. 기침만 해도 뼈가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으로 호흡하지 마시고 배로 호흡을 하셔야 된다. 폐는 가슴에 있지만 호흡은 배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복식 호흡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핵심을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근데 운동할 때까지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운동하는데 운동할 때까지 복식 호흡은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최대한 안정시에 아침 일어날 때하고 잘 때는 꼭 하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할 때 하시고 배에다 손 올려보세요. 지금 누워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 배에다 손을 올리시고 들이쉬는 걸 5초간 들이쉬시고 내쉬는 걸 7초간 내쉬시면 돼요. 본인이 그냥 세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시작합니다. 들이쉬시는 거예요. 배를 볼록하게 내미시면서 들이쉬셔야 돼요. 손에 느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7초까지 안 되시고,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느끼셔야 된다는 거하고,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걸 조금 더 내쉬셔야 돼요. 그래서 5초, 7초 정해드리는 게 조금 더 내쉬시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배는 항상 뿔룩한 느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잘 때. 이 호흡법이 명상의 기본이에요. 명상이라고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아침, 저녁으로 명상하거든요. 길게는 안 하고, 한 10분 정도씩 하거든요. 명상의 기본은 호흡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호흡에. 그때 이 호흡이 기본이에요. 복식 호흡. 배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걸 더 길게 하시고. 이걸 하다 보면은 평소에도 이 복식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훈련을 하시다 보면 복식 호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깨, 목 이거 안 아프실 거예요. 강초모님. 어깨 아프시잖아요. 목 이런 데 계속 아프시잖아요. 이제 괜찮으시죠? 이 호흡 계속 하시면 계속 괜찮으실 거예요. 방심하시면 안 돼요. 건강은 언제 순간적으로 금방 또 삐걱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심하시면 안 돼요. 이 호흡을 이 통증 때문에만 하시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좋은 물질들 흡수하는 거. 네? 그런 것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꼭 하세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호흡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폐에 좋은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호흡은 기본적으로 하시고, 이제 폐를 좋게 하는 거. 기본적으로 좋은 공기를 마시셔야죠. 좋은 공기.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가 미세먼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미세먼지 좋은 거를 마시고, 나쁜 거를 피해야겠죠. 나쁜 거. 미세먼지를 어떻게 우리가 피할 것인가. 저도 이렇게 계속 가리 끓거든요. 제가 오히려 궁금해서 미세먼지를 좀 조사를 좀 했어요. 어떻게 할까. 네. 저도 계속 가리 끓어요. 요새.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과일을 드시는 게 좋아요. 과일은 거기에, 이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과일을 드셔야 되는지. 이거 1시간 정도 해야 되니까. 과일, 채소에 비타민이 많은데, 비타민은 소량을 가지고 그 나쁜 물질들을 없애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몸속에 많이도 필요 없고 조금만 있으면 일당백이에요. 나쁜 물질들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과일, 채소에 많은 비타민, 얘네들 때문에. 또 하나는 마그네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그네슘. 지금 맞고 계세요. 우리 오늘 이성님 마그네슘 맞으셨는데 오늘 그 영양제에 제가 마그네슘 타서 드렸거든요. 우리 김희수님 네. 오늘 영양제 맞으셨죠? 네. 그 마그네슘 들어있어요. 네. 그럼 마그네슘을 입으로 드시거나 맞는 방법이 있어요. 맞는 것보다 계속 음식을 통해서 드시는 게 좋거든요. 마그네슘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숨 차신 거를 기관지를 이렇게 넓게 하니까 숨차게 하시고, 또 뭐냐면 통증을 억제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우리 성군배님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트리돌 맞으시잖아요. 트리돌 맞으시는데 트리돌이 마그네슘하고 연관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제가 거의 오늘 요 정도 하고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그거가 있고, 마그네슘이 또 저번에 ATP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 몸이 이 힘이 나도록 하는 어려운 얘기.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냥 마그네슘이 좋다. 이 정도로 그냥 가고 나중에 세세히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어떤 음식에 많으냐? 뭐 이런 거 있는데, 바나나.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바나나예요. 바나나에 마그네슘이 많으니까요. 마그네슘 많은 바나나 잘 드시고. 근데 바나나도 익은 게 있고 안 익은 게 있어요. 안 익은 거는 변비 생겨요. 변비 있으신 분은 안 익은 거 절대 드시지 말고 좀 이렇게 상한 거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시커먼 거. 얘가 변비에 좋아요. 네, 얘가 좋아요. 안 익은 거는 변비를 일으킵니다. 좀 삭혀서 드세요. 삭혀서. 외국에서 수입하느라고 안 익혀서 오거든요. 좀 삭혀서 드세요. 그리고 안 익은 거는 요 앞에 가면 싸요. 싸니까 그거 그냥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마그네슘 많은 음식 콩 있고요. 우유, 뭐 다시마, 견과류 뭐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복식호흡 하시는 거. 복식호흡 꼭 하세요.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의도적으로 연습을 하셔서 하시면 훨씬 나실 거고, 마그네슘 많은 바나나 좀 드시고. 네. 당 많은 사람은 어떻게 못 먹고? 강초모님 드셔도 돼요. 당 안 높아요. 네, 그냥 드세요. 네. 별로 안 높아서. 좀 바나나만 드시지 마시고. 맞아요. 바나나만 드시지 않으시면, 그것만 집중 공략 안 하시면 돼요. 집중 공략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하루에 한두 개 먹으면 그런 건 괜찮습니다. 네. 네, 뭐 질문 있으세요? 아무 질문이나 괜찮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뭐 개인적인. 아까 마그네슘 맞았는데 왜 네. 이렇게 아팠어? 혈관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그게 마그네슘만 들어간 게 아니고 좋은 여러 가지 비타민을 많이 섞어드렸어요. 많이. 그래서 농도가 좀 진해요.
보통 그저께 맞으신 것보다 훨씬 농도가 진하거든요. 그래서 아프세요. 다음에 아프시면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시면 좀 묽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럼 좀 덜 아프실 거예요. 네. 아까 아파서 뺐어요. 다 안 맞으셨어요? 네, 좀 나왔어요. 다음에 다 맞으시고 너무 아파갖고. 아프시면은 얘기하시면 좀 묽게 해드리면 덜 아프거든요. 그리고 속도를 좀 약하게 느리게 하거나. 네.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